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정훈입니다. 국내 농식품 공급망 변화와 포용적 대응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과 순서입니다. 먼저 농식품 공급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국내 농식품 공급망이 직면한 주요 변화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공급망의 개선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안정적 농식품 공급망을 위해서 포용적 대응 과제는 무엇인지 등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공급망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농식품 공급망의 개념 내지는 정의는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식품 공급망이란 생산부터 선별, 포장, 가공, 저장, 판매,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공급망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농식품 공급망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 제조업 분야 공급망 분석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주기가 길고 생산의 계절성도 뚜렷하고 생산량이나 품질의 변동성도 크고 또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운송이나 저장도 까다로운 등 농식품이 가지는 어떤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식품 공급망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식량 안보 강화, 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랑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 또 제조업 분야에 비해서 농업 분야에는 공급망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참여자의 가치 실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 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의 회복 탄력성 강화 측면에서도 농식품 공급망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내 농식품 공급망이 직면한 주요 변화들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인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생산 여건은 악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 환경이 변하고 있고요. 또 농업 인력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는 처음으로 농가 가구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농가 규모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경지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전체 농가 중에 4분의 3 정도가 1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농가당 경지 면적이라든지 1억 원 이상 판매한 농가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대형화되는 모습도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고령화 추세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농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이제 농가의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영비 상승이 농가에게 유의미한 부담이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채소류 생산비가 해마다 3에서 5%씩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 공급망이 직면한 두 번째 변화는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전히 국내에서 출하되는 첨가물의 50% 이상이 도매 시장을 경유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농식품 공급망에서 도매 시장이 기능이나 역할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도매 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이라든지 내지는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경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의 한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인데요.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거래액이 음식료품의 경우 34.5조 원, 농축수산물의 경우 12.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7년 동안 온라인 거래액이 굉장히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비드 시기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발표 자료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체 농축수산물 생산액 그리고 음식료품 생산액 중에 온라인으로 거래된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계산해 본 결과
17년도까지만 해도 11% 수준이었는데 24년도에는 30% 이상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유통의 성장은 농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의 증가가 굉장히 유의미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온라인이 1순위 식료품 구입 장소다라는 응답 비중이 17년도까지만 해도 0.3%에 불과했는데 24년도에는 9.7%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변화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대입니다. 우리가 공급망 전 단계에 걸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에 걸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활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는 특히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축산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고요. 또 산지 도매 단계에서는 스마트 APC, 또 전자송품장,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단계에서도 우리 일부 기업들이 AI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어떤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선별 시스템 도입한다든지 마케팅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망이 직면한 변화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 또 도매 시장 경유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 유통이 성장하고 또 디지털 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주요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개선 상태 진단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SCOR 모델을 이용해서 공급망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공급망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들, 이 지표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만큼 좀 개선이 잘 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급망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SCOR 분석을 이용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테이블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각 지표별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이것을 가중치로 종합해서 공급망의 총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10점 만점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의 상태를 우리가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은 개선이 지금 굉장히 원활한 상태다. 노란색은 기본 수준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빨간색은 개선이 비교적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급망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기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뭘 성과로 볼 거냐, 뭘 기준으로 우리가 상태를 진단할 거냐를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 및 활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등의 측면에서 우리가 공급망의 상태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저희 연구진에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던 어떤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는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39명의 공급망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가용성의 개념이 핵심적인데요.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여건이 되는가를 의미합니다. 접근성은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는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이란 우리가 가용성과 접근성이 잘 보장이 되고 있는가라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저희는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했습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사실 분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표를 골라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23번에 걸쳐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용성 그리고 접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총 30가지의 핵심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토대로 해서
국내 농식품 공급망 진단을 진단한 결과입니다. 지금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적인 상태, 개선되고 있는 상태는 약 6.4점으로 노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준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진단되었고요. 저희가 30개 지표를 자세히 좀 뜯어보면 이 중에 12개 지표는 초록색으로 개선이 원활하다. 15개 지표는 노란색, 그러니까 기본은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3개 지표는 빨간색, 개선이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열악한 이 빨간색 3개 지표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민간의 농식품 저장 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부피 대비 저장 단가가 낮고 저장 과정에서 품질 저하 위험이 크고 또 가격 변동성 때문에 어떤 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저장업체가 농산물 저장을 선호하지 않는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의 창고 면적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식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식품 제조업체 자본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식품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에서 좀 기인하는데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대처도 어렵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조업체 자본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입국 집중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제 밀대도 옥수수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국이 얼만큼 집중되어 있는가, 얼만큼 다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해봤는데요. 분석 결과는 사실 개선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우리가 단기간에 농식품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과거부터 농식품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도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애초에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수입 자체를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이로 인한 어떤 생산량 변동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수입국에 대한 사전 조사 내지는 국제 협력 관계 구축 이런 장기적이고 좀 단계적인 노력을 우리가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 농식품 공급망을 위한 포용적 대응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에 포용적 대응이라는 워딩을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급망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인 내지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한 단계 또 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공급망에 있는 전 단계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에 거의 모든 참여자들 뭐 농가나 유통업체 유통 주체 또 소비자, 뭐 정부, 학계 거의 모든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용적 대응 과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는 농가의 기상 정보 활용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의 정보 활용도는 사실 개선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도출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농촌진흥청 또 농식품부에서 농업 분야의 기상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상 정보를 구축하려는 노력, 또 활용하려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 분야 기상 정보가 상당한 수준까지 구축이 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농가가 이것을 실제로 정보를 활용해서 생산 의사결정에 반영하기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구축 단계에서 앞으로는 활용도 재고 단계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장 단계에서는 민간의 농산물 저장 및 비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비축 수요 증가에 따라서 민간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공공 비축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가데이터처 운수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산물 저장에서 가공식품이나 수산물 쪽으로 저장 업체들이 품목을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업체의 어떤 농산물 저장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 내지는 생산자 단체의 어떤 자체적인 비축 능력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통 단계에서는 계약 재배 그리고 예약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미뤄볼 때 기후 변화라든지 뭐 가격 변동성, 수급 불안정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약 재배 또 예약 거래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 완화, 또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유통 효율성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약 재배 또 예약 거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격이 급등락할 때 우리가 대체 소비를 유도한다든지 또 품질에 대한 시그널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소비자의 어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 이런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공급망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오늘 연구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농식품 공급망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식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어떤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급망 어떤 지속 가능한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적정 생산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자들, 정부나 지자체, 생산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